아이들의 수면 패턴이나 습관도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월에 맞는 아이의 수면과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신생아들은 태어났을 때 사실 낮과 밤 구별이 없죠. 하루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자는 것으로 일상을 보내니까요. 이러한 신생아들의 수면 패턴은 생후 한 100일을 전후하게 되면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밤과 낮에 대한 구별을 가지게 되고, 또 사물에 대한 윤곽을 보고 익숙함과 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 손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고, 이 시기가 되면은 낮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자는 건 밤인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주변을 좀 어둡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좋고, 또 그 전에 아이를 감싸놨다는 것도 좀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를 그전에는 주로 안고 달래거나 재우는 경우도 있죠. 업어서 재우거나. 근데 이 100일이 넘어간 뒤부터는 가능하다면은 아이를 혼자 잘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안정감 있게 익숙한 분위기에서 수면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수면 장애를 보이는 것도 개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생후 100일에서 6개월까지 가장 흔한 것은 유아산통입니다. 유아산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겠지만은 대표적인 건 공기방울에 의한 장의 자극입니다. 수유 과정 중 가급적 이러한 공기의 흡입을 좀 줄여주고 막아주는 게 좋고요. 아이가 유아산통을 보일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게 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후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수면 장애를 보이는 또 하나의 원인은 흔히 우리 손 탔다고 하죠. 안고 재우고 업고 재우고 흔들어서 재우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수면을 유도를 받았던 아이들은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게 되고, 또 보호자분들은 아이의 개월이 늘게 되니까 이러한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려움, 한계를 느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아이를 이렇게 혼자 자는 것을 습관이 안 됐다면 조금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꿈을 꿉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식이 적을 때는 아무리 자극적인 꿈을 꾸더라도 아이가 울고 보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꿈속에 나타나는 도깨비의, 호랑이의, 또 낮에 주사를 맞았던 의사 선생님의 반응을 함으로써 자다가 심하게 울고 보칩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꿈은 어른과 달리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의 반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다 깨더라도, 자다 깬 것처럼 꿈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잠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꿈은 얕은 수면에서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좀 더 개월이 늘었을 때는 말에 대꾸도 하고 또 걸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깬 뒤에 혹시라도 말을 통해서 물어보면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거는 꿈을 반응을 하더라도 잠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이때 아이를 더 자극을 하게 되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좀 안정적으로 다독이는 정도로 다시 수면을 유도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단지 졸려서 자거나 또 낮에 깨어있을 때와는 다른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잔다고 해서 우리 뇌가 쉬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잠자고 있는 뇌는 우리가 낮에 깨어있을 때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잠자는 과정, 또 깊은 수면, 얕은 수면, 패턴은 학습 과정입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은 아이의 건강한 어떤 성장과 발달,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 다섯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육아하기 위해서는 육아자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수면 패턴은 육아자의 산후 우울증이나 엄마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과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수면 장애의 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빈혈입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성장이 왕성한 시기라 빈혈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이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의 부족이 수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호르몬, 대표적인 게 납과 같은 이런 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돼도 수면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장애와 병적인 수면 장애의 기준은 사실 주관적이라 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은 수시로 아이를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과 자주 논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